조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입법뿐 아니라 초선들을 중심으로는 아예 법을 넘어서는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초법적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무려 6명이나 김어준 씨 방송에 갔고 마치 김어준 씨가 이렇게 강의라도 하듯이 가르치고 또 방향도 제시해주고 때로는 의원들을 혼돈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 탄핵해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 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상상력도 발휘하고 의논하고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그 안심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어차피 치킨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서로 할 수 있는 최대치기가 뭔지 저쪽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결의 돼 있습니다. 네, 그죠. 그거 생각 좀 해주세요. 다 전략을 노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새겨 듣겠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사실 이 현역 의원 6명이 저렇게 한 방송에 동시에 출연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섭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침 시간에 초선 의원 6명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대치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그런 결의 다 돼 있다. 보고하듯이 대답하고요. 백승하 의원은 새겨 듣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여지십니까, 김 의원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6분 중에 저랑 상임위가 같은 상임위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누굽니까? 뭐 백승하 의원님 같은 백승하 같이 의원님. 교육위원회 활동하시는데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뭐 공무원들을 항상 이렇게 혼내시고 네. 그런 역할만 보다가 저렇게 김어준 씨 앞에서 새겨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글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뭐 유튜브에 나가서 저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다 같이 뭐 특정인이 말하는 발언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신의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바깥에서만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의원 6명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도 쉽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의원들이 저렇게 6명이 모였는데도 한 사람도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혹시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중에 김어준 씨 방송 출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출연했죠. 출연해본 적 있어요? 코로나 때 여러 번 출연을 했고요. 아, 그래요? 정말 저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나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냥 그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말을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 스튜디오 분위기가? 그런 김어준 씨가 발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1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이러하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다. 또는 나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껏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서 마치 지령을 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출연자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지금 저 듭니다. 6분들은 신현영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다. 아니 뭐 6명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대놓고 얘기할 만큼 국회의원이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준비가 돼 있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출연을 해야 아니 그 유튜브에서의 청취자들도 아, 이 의원은 그래도 나름의 본인의 방향이 있구나를 보면서 지지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 없이 무조건 출연 요청이 왔다고 해서 출연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구설수에 말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어준 씨 유튜브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건 뭐 그리고 사실이죠. 예, 네. 민주당 의원으로서 출연하는 거는 나름 출연 섭외를 받았다는 거는 또 하나의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하시고 가셔라. 그리고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셔라. 그렇지 않으면 출연이 적당한 타이밍에 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한 번 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초선 의원 6명이 어떻게 골랐겠어요? 원내 대변인이나 네. 법률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이건태 의원 법률 대변인. 예, 법률 대변인이고 윤종군 의원인가 그 원내 대변인이고 또 원내 대변인도 있어요. 강유정 대변인. 예, 그 원내 대변인이고 그 전에 섭외를 해서 또 출연한 김용민 의원도 원내 수석 정책 부대표죠. 네. 그 앞에 노정면 의원은 원내 수석 대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원내 대표는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것이냐? 원내 대표는 저기서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저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저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노정면, 김용민 의원이 나왔을 때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통탄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통탄핵에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자.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초선들의 집단으로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빨리 그 임명 안 하면 줄줄이 다 탄핵, 묻지도 따지지 않겠다 탄핵하겠다. 네. 이게 공교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내 그 지도부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원내에 속해 있는 초선 의원들이 그런 성명을 냈다는 것은 네. 그 실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각자가 이제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 구성만 보더라도 말씀 주셨듯이 지도부의 일원들이 일단 많습니다. 3명 정도 당직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이제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했던 초선 의원들 70명. 더민초라고 하는 그 초선 그룹의 더민초 간부를 맡고 있는 3명이 또 나가서 나름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다 직책이 있는 의원들이 저렇게 한데 모여서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듣고 싶을 텐데 사실은. 근데 사실은 듣는 게 아니라 김어준 씨가 일방적으로 이거 좀 더 해라,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 새겨 듣겠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윤기천 변호사님, 이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저거는 글쎄요, 뭐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댓글을 소개하는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지금 김어준 씨가 내리는 지침과 같은 얘기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의원들께 사실 저 부분은 거의 강요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재반박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는데 왜 안 하냐는 식의 재반박까지 간다면 본인의 의사를 심어주는 건데 저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저희 헌법에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양심에 따라 직무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거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지시에 따라 직무집행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저것만 보면은 사실은 저 부분은 방송 나가서 공개적으로 여러 그 본인 지지층에게 나 이렇게 말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내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분들이 개개의 헌법기관들이 저기 나가서 저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도 듣고 새겨 듣겠다는 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선출되길래 저런 식의 모욕적인 상황도 나의 정치력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이 내 정치 상황이 좋다. 이렇게 되면 또 뽑히는 거니까. 이런 대의 정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이 부분은 대의 정치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의 잠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판단에 앞장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같이 김어준 씨가 만약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진행 시스템이나 선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초선 의원들 6명이 나가서 얘기한 거는 명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에 뭔가 당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섣불리 얘기했다가 오히려 민주당의 중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톤다운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은 어설프긴 해도 순수한 모습이 비춰진 거다. 그리고 김어준 씨에 의해서 지령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의원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